아 진짜 오늘 너무 바빠. 맨날 유튜브 찍는 날만 이렇게 바빠. 진짜야 진짜. 잡아놓으면. 오늘 나 그 전관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 갔다 왔어. 가끔 이제 의뢰인들도 이제 큰 봉변 그 큰 사건에 직면하면은 네. 이제 전관의 도움을 그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. 전관이 보통 이제 검찰 뭐 법원 그러니까 검사 판사를 보통 이제 전관이라 그러는데 근데 좀 이제 경찰도 변호사인 분들이 계셔.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지. 경찰인데 변호사인데 은퇴해서 나오면 이제 뭐 경찰 전관처럼 되는 거지.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냥 전관이라고 안 적혀 있고 보통 다 전관 예우 뭐 이렇게 같이 적혀 있는데 그럼 전관 예우는 어떤 거예요? 예우한다는 뭐 그런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전관이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옷 벗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. 그럼 이제 그 선배가 사건을 맡았을 때 후배가 조금 뭐 좀 뭐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요런 게 이제 예우 같은 거지.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전관들을 수임하는 거지. 뭐 그런 게 좀 크지 아무래도. 그러면 당연히 그럼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좋을 수는 있지. 왜냐면 전관분들이 다 실력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들이잖아. 판검사 하시고 뭐 그리고 경찰도 그 요직까지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오면 당연히 막 뭐 엄청 나시겠지.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.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. 지금 내가 수사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좀 영향을 발휘해 주지 않을까. 아니면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아니면 담당 판사가 좀 이렇게 뭐 선후배니까 뭐 고향 선후배 이런 걸 막 따져. 사람들이 할 때 뭐 고등학교 보고 대학교 보고 뭐 연수원 기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겹치면 이제 사실 그럼 친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나는 그렇게 뭐 엄청 영향이 크다고 보지는 않아. 그러면 혹시 그런 전관 예우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나요? 아까 이런 말했던 이제 사무장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전관이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절대 청구될 수 없는 사건이야. 뭐 발부라고 할게. 구속영장이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인데 이제 의뢰인은 겁을 주는 거지. 아, 당신 구속 안 되게 해줄 테니까 일단 착수를 하려면 한 1억 달라. 근데 구속 안 되면 2억 달라. 근데 이거는 진짜 나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. 이 분야의 사건을 해봤으면은 절대 이거는 영장이 발부될 사항이 아닌데. 의뢰인을 속이는 거네요. 그렇지.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1억 내놔라 하는 거지. 3억 내놔라 하는 거지.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하지. 그게 뭐 원래 안 발부됐는지 자기가 노력해서 안 발부됐는지 알 길이 없잖아, 의뢰인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하던 그 사무실의 그 전관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어. 근데 결국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는 것 같아. 그럼 마지막으로 그 실제 의뢰인이 전관이 이렇게 전관 변호사 있으면 당연히 도움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근데 그거는 의뢰인 입장에서 알 길이 없지. 왜냐면은 그 전관한테 기대하는 게 내부 정보잖아. 네. 수사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 사건을 아니면 법원에서 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. 모르지. 뭐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맡겨야 되는 건. 그런 건 확실히 있을 수 있어. 5대 5야. 예를 들어서 네. 긴가민가해. 그런 거에서는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. 근데 대놓고 아닌 거야. 누가 봐도 아닌 거를.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. 그리고 수사를 할 때도 약간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. 물에 떠 있는 그 빙산에 저 빙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빙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. 그렇죠. 근데 밑에 물 밑에 있는 거는 굳이 끄집어내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. 뭐 그런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도 있겠어. 근데 그럼 막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어차피 뭐 지은 죄를 없게 만들 수 있는 그건 아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 얼만큼 받을 건가, 100%를 받을 건가,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는 증거가 없을 거고, 근데 증거야 파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걸 좀 조율을 해서 조금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. 피해를.
근데 그거는 그 어떤 변호사도 그렇게 당연히 노력을 하는 거고.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거니까. 여기 겨울에 오면 더 좋은데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긴 테이블마다 이렇게 오뎅을 오뎅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.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이 국물 그냥 떠먹으면 돼. 이따 오뎅 오면 여기다 탁 담갔다가 겨울에 진짜 자주 왔었어요 여기. 감사합니다. 와우. 가라하게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어묵은 다 익혀서 나온 네, 거였어요. 여기다 꽂으면 되죠. 예, 바로 어. 담갔다가 바로 드시면 되세요. 네. 모듬 시켰어? 네. 아, 잘했어. 너 넣어놔. 이제 감성이잖아. 이렇게 해서 먹으면 겨울에 참 좋은데 아 겨울이 가서 또 아쉽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요. 이거 아 물떡도 맛있는데 가래떡 먹읍시다. 네. 아 가라하게. 그거. 아 진짜 겨울이 또 갑자기 또 가니까 봄이 오니까 그립네. 아. 이렇게 하고 국물도 또 감성 있잖아요. 사람들이 이거 하나 시켜놓고 그냥 소주만 계속 먹고. 그럴 것 같아요.